안녕하세요. 토요수원 인문학 강좌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토요수원 인문학 강의, 오늘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자, 요즘 어려운 시기죠, 다들.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지만 이 강의를 보시는 시간만큼은 우리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던 일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괜찮은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요. 우리 이분 보시려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스타 강사시죠.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거죠. 자, 이미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이 요즘에 TV 채널 돌리면 교수님의 강연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강의도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책 출간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원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 뭔지 아시죠? 네, 수강 신청 클릭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돌의 콘서트 예매 요런 거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자, 엄청난 스타 강사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종의 미를 멋지게 걷어주실 우리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뭐 인간, 사람, 우리 다 모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만 뭐뭐 한다. 사람만 뭐뭐 하고 동물은 뭐뭐 없다. 사람한테는 뭐뭐 있다. 이거 보면 대부분 틀려요. 다른 동물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요.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른 동물들도 언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인간만이 감정을 느낀다? 다른 동물들도 굉장히 미묘한 감정 느껴요. 네. 강아지 질투하는 거 잘 아시죠? 네. 네. 고양이가 시기심 가시면 뭐 진짜 집안도 불태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간만이 뭐뭐 한다 해서 아직 안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버드의 댄 길버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댄 길버트가 야, 인간만이 뭐뭐 한다? 아직 안 깨졌어.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아직 안 깨졌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만이 넥스팅 한다. 넥스트. N-E-X-T. 넥스트. 근데 ing를 붙여서 넥스트. 인간만이 넥스팅 한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안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미래를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드시고 갇혀 있으시면서 다 이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1년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다 다른 동물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인간이 어디까지 넥스팅을 하냐면 심지어 자기 죽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인간은 다음 생에는 꼭 너를 사랑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쵸? 다음 생에라고 하는 거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건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쟤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애라고 하는 심지어 자기라는 존재가 끝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까지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주 넥스팅의 첨단을 달리죠. 이걸 갖다가 왜 상상한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능력.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이 정말 굉장히 강한데 그게 근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면 멋진 거 창조적인 걸 상상하는 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상상할 때도 많죠. 네. 저놈이 혹시 막 이래서 우리 옆집 사람들이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야 근데 우리나라 큰일 나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사실 위험에 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위험에 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브루스 스나이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 거의 심리학자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안의 신기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컴퓨터 보안 연구자였어요. 보안 담당자. 근데 하도 사람들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왜 이런 일에 정말 위험한 건 가만 놔두고 위험하지 않은 거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면서 돈을 쓸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인데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이 더 크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위험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이 더 크지.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매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는, 그래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영화에 더 많이 나오고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고민이 더 잘 돼. 그렇죠? 생전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어요. 다 총에 맞아 죽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 고민이나 그 장면이 그려지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누가 총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총든 낯선 자가 우리 마을에 침입할까 봐 그걸 막아내는 보안 장비나 경비 시스템에는 막 1년에 수만 불, 수십만 불 쓰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그런데 언제든지 나를 굴러떨어져서 죽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집에 그 다 낡아 떨어진 미끈미끈한 그 카펫은 300불이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 300불을 누구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 그런데 이런 거 사회현상으로 많이 봅니다. 자,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한테 가까운 그런 위험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두운 밤길에서 남모르는 남성에게 이유도 모르게 피살당하는, 여성이 피살당하는 사건을 보면 사회가 충격에 빠지죠. 물론 저도 충격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남자에게 피살당하는 여성보다 자기가 잘 아는 남성에게 피살당하는 경우가 거의 10배 가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는 남성분들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우리 주위에 진짜 위험한 것들은 옆에 늘 상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드시죠. 우울하고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약간 더 외롭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불을 딱 덮어쓰고 하는 그 위험, 그 불안 혹은 그 걱정거리들은 의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온다는 것도 있겠지만 안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인지심리학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게 진짜 중요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기보단 그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잘 그려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자가 실제로 이런 관찰을 많이 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관찰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어느 회사에 갔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이걸 투자를 해 말어 이런 걸 합니다. 100억 정도 투자하려면 회사로서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회의 안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억 투자하는 거를 결정하는 회의는 15분 만에 끝나더래요. 근데 두 번째 회의는 거의 2시간을 끌더래요. 그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안건이냐? 그 두 번째 안건이 뭐였냐면 회사 앞마당에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다 설치할까? 그러니까 임원들이 모여서 100만 불 투자하는 회의는 15분 만에 끝내면서 그 다음에 2시간에 걸쳐서 자전거 거치대 어디다 설치할까? 왜? 이게 더 머릿속에서 잘 돌아가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고민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할 때가 특히 어느 때냐? 불안하고 외롭고 좀 혼자 있을 때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고민,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닥친 고민들 중에서 다 닥쳐있고 지금 긴급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불안을 일단은 잘 다독인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때 불안을 다독이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안이나 우울감을 잠재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거창한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지만 간단해요. 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걸을 때 요령이 있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습습 후후 이런 호흡법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걸을 때 일단 중요한 요령이 하나 있는데 자, 일단 걷는다는 게 왜 사람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느냐? 첫 번째는 심리학적으로. 두 번째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죠. 인간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생각이 일어난 데서 두 발로 이동해야 돼요. 예, 그게 무조건 인간의 그 기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건 찾으시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밖에 나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거기 안 찾아봤네. 이런 게 나오죠.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데가 있어요. 편도체가 뭐냐면 영어로 아미그달라인데 불안을 느낄 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활동하면 편도체가 활동하면 우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이렇게 시소처럼 돼 있어요. 편도체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오고 얘가 편도체가 활동을 멈추면 얘가 더 활동을 하죠. 이런 걸 의학이나 생물학에서는 기량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기사로 하면 얘가 음메기주고 하고 이 편도체랑 기량작용은 기량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해마라는 데예요. 해마, 히포캠퍼스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해마가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리프레시 된다라고 하죠. 조금 이게 사람의 기분이 좀 나아지게 만들고 새로운 생각하게 만들고 기존의 고민으로부터 좀 빠져나오게 만드는 걸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해마와 이 편도체는 기량작용이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편도체가 작동을 멈추면 해마가 활동하고 그런데 해마가 활동을 중지하면은 편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왜 불안하고 왜 우울하고 왜 힘드냐면요. 새로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걸으면 이 인간의 이 발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편도체랑 연결되어 있는데 걷기 시작하면서 편도체의 활동을 줄여요. 그러니까 그 기량관계에 있는 해마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중요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걸으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걸으면서 창의성이 뛰어나지는 이유가 편도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불안하시고 우울하시면 사실은 그걸 주로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걸으셔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그 다음엔 다시 또 심리학적으로 넘어오면 편도체가 걸어도 잘 활동이 약화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편도체가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휴대전화 보면서 걸으면 네. 그러니까 저희도 우연하게 이런 결과들을 봐요. 휴대전화와 지갑 있죠.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걸어야 훨씬 더 이런 효과가 많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휴대전화는 통신수단이고 지갑은 지불수단이죠. 통신과 지불수단 이거 없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군대에서 군량미와 그 다음에 통신이 망가지면 전쟁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라도 걸으시면 무목적으로 걷게 됩니다. 목적 없이. 목적 없이 걸을 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제서야 불안이나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걷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난한 프랑스 파리에서 가난한 철학자들이 원래 그냥 가난한 분들이니까 그냥 이분들은 그냥 원래 없었어. 지갑이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무목적적으로 도시를 그냥 하염없이 걷다 보니까 철학적 통찰이 잘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도심 소요학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걸으신 건데 뭘 그렇게 그냥 엄청난 이름을 붙이더지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조금 우울하고 답답하시고 불안하시다고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뭘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하면 의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울을 제거한다, 우울을 없앤다, 불안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약간 벗어나셔서 잠시라도 지갑, 휴대전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자, 한 30분 정도만 유랑을 떠나보자. 어떤 길? 내가 늘 다니던 길의 뒷길. 우리 동네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골목. 이런 데를 무목적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어보시면 의외로 굉장한 청량감이 오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안 봤던 것들, 내가 못 봤던 데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새로운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희들이 기록을 같이 역사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몸종들, 그러니까 하인들과 두둑한 노잣돈을 가지고 금강산을 그렇게 유랑하실 때도 생각이 잘 안 나던 그런 수많은 구상들이 모함을 받으셔서 관직을 빼앗기시고 가마에 내려서 다 뺏겼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마에 내려서 걷기 시작하니까 목민심서와 관련된 그 외에 수많은 명작들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불쑥불쑥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목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무목적으로 걷기. 의외로 돌아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너무 목적의식 갖고 살았잖아요. 너무 늘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먹을까, 일주일 후에 어떤 걸 할까, 누구 만날까. 이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 두 개,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도구지만 이 도구를 잠시라도 옆에 살짝 놓으시고요. 한번 무목적으로 걸어보십시오. 그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걷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한 번이라도 불안과 우울을 한번 우리가 이쪽으로 오지 않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걷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거. 우리 교수님께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 먼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계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2학기 동안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게 아쉬운데요. 혹시 교수님은 교육자로서 아쉬운 부분이나 혹은 새로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모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저도 해보니까요,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일단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대학생들이 말보다 이게 더 말보다 사실 이게 더 빠르죠. 이게 더 빠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잘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쓰는 배달 앱도 전화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가 편하죠. 네, 편하죠.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거 하나 있죠. 눈을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요 내용에 관심 있고 어느 정도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해라 이런 게 다 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마스크 썼는데 다 알아보잖아. 예, 마스크 썼는데 다 알아보더라고요. 예, 다 알아봐요. 예, 마스크 써도. 근데 마스크 쓰면 누구도 못 알아봐요. 예, 하악관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정보가 눈인데 눈을 아무래도 화면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자기 집 배경화면 공개하는 거 진짜 싫어하죠. 네, 그래서 흐릿하게 만드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살짝 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집 잘 안 보이게 하고 아침에 부시시한 거 안 보여주는 거 내가 다 알아. 기법도 참 다양해요. 아주 블로그에 그거 어떻게 하면 자기 조는 거 안 들키고 뭐 아니면 저기 얼굴 부시시한 거 안 보게 만드니 뽀얗게 하는 그 기법 참 많이 나와 있더만 진짜. 네네. 그런 면 눈 못 보는 거는 좀 아쉽죠. 네네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여성분. 제가 그림을 좀 기분이 우울할 때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글을 쓰면 되게 행복해지는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래서 행복해지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어렵지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축이 되는 질문을 하셨죠. 지금 저 말씀하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을 의문문을 평서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까를 다로 바꾸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이에요. 네, 김정훈 박사님을 비롯한 문화심리학자나 사회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인정투쟁을 너무 열심히 한다. 인정투쟁이 뭐냐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아가 새로 쓴다는 거지. 근데 인정투쟁을 김정훈 박사님이 이건 그 청년 해결 철학에서 나온 그 개념이고 악셀 허네트 같은 철학자가 실제로 썼던 말인데 인정투쟁은
아, 김정은 박사님은 역시 같은 말도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줘. 야, 인정투쟁, 남의 감탄. 남의 감탄에 목매는 거. 그게 인정투쟁이라는 거지. 코로나 팬데믹이 남의 감탄을 받기 어려운 거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 2월 달에 수입차 비싼 거 산 제 친구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왠 줄 아세요? 할부금 때문이 아니야. 걔가 2월 달에 수입차를 왜 샀겠어요? 야, 그 친구가 정말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죠. 야, 너는 어떻게 네 연봉보다 비싼 차를 사? 그랬더니 수입차는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차감이 중요한 거야. 내릴 때, 탈 때 2시간 동안 그 좋은 승차감이 아무리 있건 없건 중요한 게 내릴 때 5초 동안 남들이 와, 뭐뭐뭐다 하는 거. 걔도 참 불쌍하죠. 2월 중순에 그걸 샀어요. 2월 중순에. 하필이면. 얘 지금 동창회 가서 그걸 딱 이게 승차감, 하차감의 그 남의 감탄을 동창회가 7개월째 안 열리네. 예.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도 차만 닦고 있어요. 닦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너무 거창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이에요. 근데 그게 미켈란젤로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반고흐든 피카소든 그 사람들이 남의 감탄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내가 그거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 붓끝에서 그려지는 그게 내 세포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게 남의 감탄이죠. 자, 그런데 친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하기 어려우셔도 자꾸 시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남의 감탄 목말라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시대가 왔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감탄. 문화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준엄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감탄을 내가 나한테 감탄을 해야 되잖아요. 시를 써보던, 그림을 그려보던, 음악을 내가 만들던, 연주하던, 뭐를 하든 스스로 문화적 체험을 해야만 내가 나한테 감탄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죠. 또 다음 질문자. 네네. 여기 계신 여성분. 저는 최근에 이제 걷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휴대폰하고 지갑을 놓고 무목적으로 걸을 때 불안감과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클래식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걸어요. 그러면 그냥 무목적으로 걸었을 때랑 그렇게 클래식 방송을 들으면서 걸었을 때랑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여전히 가지고 가신다라는 편에서는 놓고 가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악만 들으시면 상관없죠. 실제로 저와 가장 가까운 그 외국 교수들 중에 지상에서 에어플레인 모드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만 듣기 위해서. 그럼 여전히 그거는 뭐 무목적으로 걸으시는 거랑 똑같죠. 근데 아주 감미로운 음악도요, 내가 집중해야 될 때는 내 생각을 방해합니다. 인간은 절대 멀티태스킹 못 하거든요. 제가 자주 강연에서도 말씀드리는데 껌 씹으면서 단어 외워도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러니까 20% 정도 단어 암기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예, 아주 사소한 행동도 무언가 동시에 못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목적으로 걷는다라는 건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신선한 감각으로 듣는 건 좋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다른 이제 국내외의 동료 심리학자들도 그거 많이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김경일이면 경일아, 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의외로 괜찮은 화법이에요. 이걸 2인칭, 자기한테 얘기하는 2인칭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상대방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잘 생겨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 너 김경일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주로 부모님이랑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주로 저한테 뭘 하셨냐면 교육과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 김경일 잘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다 김경일. 혹은 너 이런 거 꼭 해야 돼라고 하면 마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실험들이 많아요. 2인칭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김경일 넌 할 수 있어. 예,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너 자기 이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 이거 꼭 하자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그 가운데 넣으면 의외로 그 효과가 길게 가요. 이거 최근에 연구에서 많이 입증된 사실이에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질의응답 함께하는 시간 했고요. 우리 교수님 오늘 함께하신 분들께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 폴 브루제라고 하는 그 작가의 정오의 악마에 나오는 문구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저 망한, 고전 때문에 그저 힘든 이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면서 여전히 꿋꿋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또 그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준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빛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토요수원 인문학 강좌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느낄 수 있는 3주간의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총 3분의 연사님들의 멋진 강연을 통해서 인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졌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번 연도 초에 유행했던 가수 엑시트의 디즈니 메들리와 겨울왕국2 메들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 영상에 엑시트 분들과 함께 메들리를 불렀던 여성 가수분이 바로 이희준님입니다. 마지막에 멋진 공연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수원 인문학 강좌였고요. 저는 사회자 김지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마지막 공연 이희준님의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